확인됐지? 뒤를 넘겨보면 개념 적용 문제가 나오고 그건 나중에 그 8문제, 10문제는 언제? 4개월 과정이 끝나서 나머지 2달 과정 진행될 때 심화 과정에 앞에 내용 복습 조금 하면서 여기 중심으로 나갈 거야.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야. 얘는 나중에 2달 남아있는 뒷부분에 나중에 풀 거야. 이렇게 알아두고 통합 실전 문제는 사고력 확장 문제랑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풀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고 얘를 풀 수 없는 구조여서 그래. 지금 8문제 푸는데 기본 문제 푸는데 질문 맞고 1시간이 꼬박 걸렸던 것처럼 거기 10문제 푸는데 2시간이 꼬박 걸려도 다 못 풀지도 모르는 그런 양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고 대부분 여기 뒤에 문제들이 아까 저 풀겠다고 했던 게 수능 배점에 3점 이상 4점까지의 고난도 문제들이야. 니네가 혼자 그냥 풀기에는 지금 당장 그냥 풀기에는 좀 어렵고 먼저 홀수 풀고 짝수 나가고 이런 형태로 그때도 과제가 나갈 거니까 풀어보려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138쪽 보자. 제목만 볼 거야. 저번에 첫 수업에 했던 거고 니네가 대부분 읽어보면 인규라 읽어봐야 된다. 여기에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옛날에 이런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런 과정들을 얘기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겼어야 될 한 가지가 있지. 원자의 실제 생김새를 확인했다는 거지. 안쪽에 뭘 가지고 있고 원자핵 정리해보자. 바깥쪽에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전자가 어딘가 있을 거야 정도인 거야. 다시 원자핵은 다시 둘로 나누어진다 했지. 양성자라고 하는 것과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알갱이. 양성자는 플러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는 정기적인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거지. 정기적인 성질이 없어. 전자는 그런데 어떤 성질을 가져? 마이너스의 정기적인 성질을 가져. 까지 될까? 그래서 이걸 표현할 방법이 얘는 누가 찾았는데? 전자는 톰슨. 원자핵의 양성자는 러더퍼드. 이렇게 배운 거야. 알파이트 산란 실험이라고 배운 거고, 중성자는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아주 짧게 체드윅. 그때 나 설명을 읽긴 했지. 베를린 막판에다 쏴서 중성자 찾는 거. 물론 양성자 정확하게 원자핵까지는 러더퍼드가 찾고 양성자는 결국엔 누가 찾아? 콜트슈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적어줄까? 톰슨. 죽은 사람이야. 빨간색으로 굳이 적고 있어. 나는 이런 거 믿지 않아. 원자핵 발견자 누구? 러더퍼드. 이렇게 이러고 가는 거야. 양성자 누구? 콜트 슈타인. 그 다음에 중성자 체드윅. 사람 이름은 거의 화학원에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 이름은 물론 이제 화울이나 이런 걸 보려고 하면 이제 조금 이게 달라지는데 근래 또 화울에서도 사람 이름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서. 대체적이 거의 대부분의 질량은 어디에 밀집돼 있어? 원자핵에 거의 대부분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알아두자고. 그런데 원소교가 있어서 왼쪽 아래다 뭘 적자고 했던 거고. 원자 번호 다시 오늘 또 나왔지 이거. 이 문제. 원자 번호는 뭐다? 안 된다고. 양성자수를 가지고 정했다고. 우선 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다. 원자 번호 10번이면 양성자가 10개 있는 거야. 플러스 1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더라. 전자도 10개 있더라. 자연상태 중성에 또는 원자에 이러고 나오면 거기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와서 이온이 생긴단 말이야. 그런 말이 붙지 않고 그냥 원자면 무조건 전자수가 같아야 돼. 가지고 있는 핵의 플러스의 전체 수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체 수를 뭘로 알 수 있다고? 원자 번호로 알 수 있다고. 그래 원자 번호는 중요하다고. 경민아
뒤에가 서 있어. 뒤에 잠깐 서 있어. 아까 물 마시러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친절의 표현이었는데 안 되겠어 이제는. 뒤에 서 있어 잠깐 한 1, 2분만 서 있다가 잠 깨면 들어와. 몇점 마시고 서 있었는데. 그래도 돼. 왜냐면 자꾸 안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그래도 성실한 게 좋은가 봐. 스스로 알아서 손 들고 저 뒤에다가 잠깐 서 있을게요. 그런 학생들 의외로 많은데 선생님이 지난 동안 많았다는 얘기지 이 학원에서 많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학원은 의외로 별로 없어. 나가서 서 있어도 돼요. 잠 깨고 싶어요. 뭐 이런 애들이 여긴 별로 없더라고. 응? 그래서 여기 위에 적는 거 뭐였지? 자꾸 딴 데로 세지 말아야지. 질량수. 이건 복습이야.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아니지. 왼쪽 위에 뭐 적었어? 질량수 적었는데 얘가 뭐다? 왜 얘를 하는지 솔직히 말하면 얘는 민결이 때문에 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양성자수 더하기 뭐랑 뭘 나타낸다? 중성자수를 더해서 나타내자. 약속이지. 화학은 정말 가벼워. 그 가벼운 게 외워져 있느냐, 외워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 근데 뒤에 가면 어느 순간 좀 앞에 거 안 해온 거 같은데 그 안 해온 거 가지고 성적이 자꾸 결정이 되니까 정확하게 외워도 진도 따라가면서 외워놓으라고. 숙제하면서 안 외워진 거 외우고 찾아보고. 얘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중학교 그림에서 맨날 그리는 거거든. 이렇게 원자핵 그리고 플러스 그냥 이렇게 플러스면 양성자 그런데 마이너스면 아무것도 없으면 중성자 이거 합쳐서 원자핵 다시 원자핵 바깥쪽에 이렇게 그리고 전자 이렇게 그게 이걸로 바뀌었을 뿐이거든. 이렇게 해서 13 맞아 이거? 26 이게 뭐야? 얘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안 된다고 이제. 중학교 그 내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거 하는데 공부해서 이게 지금 수업 시간에 외우자 하고 계속 반복하는데 이 시간에 외워서 끝을 내든가 아니면 복습을 해서 따라오든가. 얘 뭐다고? 양성자수. 원자번호 13번이야. 플러스가 몇 개 있는 거야. 이 그림이 이걸 아는 순간 이렇게 바뀐다고. 플러스 13 원자핵의 안에 양성자가 13개 있어. 바깥쪽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도 13개 있을 거야. 맞니? 얘를 보니까 14는 양성자야 플러스야. 그럼 나머지도 13이야. 양성자가 13개 있으면 중성자도 13개 있겠네 까지가 설명이 되어져야 된대. 이해됐지? 그래서 니네가 보면 138쪽에 톰슨의 전자 발견 과정 나오고 139쪽에 중간에 원자핵의 양극선 양성자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원자핵 발견하는 알파 입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실험 나와. 넘겨서 140쪽에 중간에 원자핵과 전자의 실제 크기 비교 정도, 대략적인 크기 비교, 잠실 운동장 야구장 안쪽에 있는 개미 한 마리 정도, 원자핵과 원자핵 크기야. 그리고 141쪽에 중성자 발견, 그리고 그래서 아래쪽에 원자가 실제로 생긴 모양을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자 까지가 그 전에 수업이 된 거고. 넘겨보면 143쪽에 제일 아래쪽 원자의 표시 방법 많이 질량수, 원자번호, 전하, 원자수.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원자번호이자 양성자수야.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양성자수와 같은 게 뭐라고 기억하자고? 전자수라고 기억하자고. 왼쪽 위가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수에다 중성자수를 더한 거야. 넘겨보면 그런 원자가 실제로는 이게 나중에 핵종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면 핵의 실제 생김새 양성자랑 중성자가 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그걸 전체 숫자를 세어보면 한 2천여 종이 된다. 원소기호 한 100개인데 다시 원소기호는 100개인데 뭐가 틀려? 질량수를 찾아보면
다른 애들이 막 생겨. 원자 번호는 같으면서 양성자 수는 같은데 질량수가 같은 다른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따져보면 한 2,000개 정도의 원자수가 나온다고. 2,000개 정도의 원자수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백여가지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 같은 원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무조건 뭐야? 양성자수야. 양성자수가 같으면 얘는 무조건 같은 원자야. 그렇지만 뭐는 다를 수 있다고? 중성자수는 다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원자가 동위 원소를 갖는다고 얘기해요. 거의 2,000가지가 되려면 거의 대부분의 원자는 뭘 가져? 질량수가 다른, 다시 중성자수가 다른 같은 원자들이 존재한다고 기억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들이 동위 원소를 가져. 얘를 몇 가지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거기 얘가 144쪽에 표로 나와 있어. 수소 1, 2, 3. 일반적으로 수소는 왜 중요해? 원자력 발전 같은데 물, 중수소 이런 중수 같은 것들이 감속제로 사용되어서 이게 냉각, 원자로를 식히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 그래서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도 부르고 탄소, 질소, 산소, 염소 여러 가지들을 지금 동위원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같은 원소로 묶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양성자수가 같아서요. 거기에 이어서 전자수가 같으면 양성자수가 같으면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도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시간에 루이가 끝나고 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나갈 진도는 거의 안 나가고 조금밖에 못 나갔다고 얘기한 게 얘를 중심으로 나가느라 해. 그래. 첫날. 자, 뒤에 숙제는 여전히 해오고 154쪽 거기를 조금 빨리 건드리고 싶어서 지금 서둘러서 온 거야. 거기를 건드리고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왔는데 약간 겹쳐서 하고 싶어서 그래. 수업을 뭘 겹쳐서 하고 싶냐면 어렵지. 들어본 사람은 알지. 가장 개념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보호랑 오비탈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어떻게든 보호까지 끌고 가고 다음 수업을 보호에서부터 오비탈 이렇게 겹쳐서 하고 싶어서 그래. 보호를 오비탈. 똑같은 걸 두 번 들으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들어보면 알 거야. 재밌어. 화학 중에 전체 고3 화학2까지 해서 전혀 생소한 개념이 중학교에서 니네가 다뤄보지 않으면서 고3까지 해서 가장 생소한 개념이 보호하고 오비탈이야. 보호의 전자비트랑 오비탈 이 두 가지는 아주 생소하면서 화학2를 대부분 수능에 선택하지 않아. 왜냐면 겁나와. 그치? 2는 이게 느낌이 있지. 고3이 배우는 2 그러면 느낌이 있어. 그게 왜냐면 수학도 수원수2 그 고2 거 하다가 고3 거 미적분을 딱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다르지. 확실히 느낌이 달라. 그런 것처럼 난이도가 훅 올라가서 대부분 물2, 화2를 수능에 선택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다 뭐라 안 되는 거야? 화원 아니면 물원. 물원을 포기하면 어디로 가? 생물로 가. 생물은 여학생들이 거의 퍼펙트하게 잡고 있다. 실수 하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남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암기를 여학생들하고 승부했을 때 정말 외우기 잘하는 여학생들하고 승부했을 때 이게 딱 내가 무조건 앞설 수 있어가 내가 예전에 얘기하는 여학생 있잖아. 학교 문제를 옳은 걸 찾자 하면 틀린 거에 뭐 정답 풀이를 다 50분 안에 할 수 있는 애가 있더라고. 옳은 걸 찾자고 하면 틀린 걸 다 계산해서 밑에 4개가 다 붙여져 있어. 빨간색으로. 전체 시험지가 다 그래. 옳은 걸 찾자 하면 옳은 게 한 문제가 있고 틀린 게 있잖아. 틀린 걸 찾자 하면 하나가 틀리고 나머지 4개가 맞잖아. 그럼 틀린 거에 답까지 다 찾아서 문제 하나를 1시간 안에 다 풀어놓는 거야. 예전에 저기 중동에 무슨 고3이었는데 여학생인데 전교 1등을 3년 내에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 그렇게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옆에 있는 남자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다른 애들 문제집 2번 풀 때 거의 10건을 풀어.
매 시간 올 때마다 새 문제집에 복사해달라고 얘기해. 시험 때마다. 지독한 애였어, 알타네. 그런 애들하고 생물을 암기 경쟁을 한다고? 그냥 물투를 시험을 봐, 차라리. 응? 자, 원자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변천사야. 제일 처음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고대의 원자론을 보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얘는 참고야. 원자 입자설의 출발이야.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일 작은 입자가 있을 것 같아. 제일 작은 입자, 뭔가 짧게 쪼개나가고 그 제일 작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원자라 하자. 고대 원자론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저걸 이어받지 못하지. 왜? 왜 이어받지 못한다에? 중3들 제일 처음에 앞단은 3학년 화학 앞단원의 입자론과 연속설 입자설에서 입자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제일 작은 입자가 있으면 큼을 설명하지 못해. 진공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입자설이 절대 그 우세한 학설이 될 수 없는. 이 틈을 설명하지 못해. 진공을. 어쨌건 그게 뒤에 와서 설명이 된다는 거지. 고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이 돼서 나중에 입자설이 옳은 거 이렇게 사용하지만, 여기서 출발해. 돌턴 전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법칙이 나와. 이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 전에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 두 가지가 설명이 돼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질량이 보존되더라. 질량 보존되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왜? 세상에 질량 보존되는 건 별로 없거든. 눈에가 봤을 때 나무를 태우면 나무의 질량이 줄어들어. 뭐라 설명할 거야? 왜 줄어들어? 질량이 보존된다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우야? 어떻게 설명할래? 질량이 나무 쉽게 캠프파이어 했어.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 불로 막 이렇게 태우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만 남았어. 질량 보존이라며. 나머지 이산화탄소 바뀌어. 밀폐해서 실험하면 그러니까 질량 보존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그러면 에너지 보존 니네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딱 답을 니네가 설명하라고 하면 영재고 서술 같은 거에서 제대로 설명하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다?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래.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 질량은 보존됐잖아. 그러면 여기다 따뜻한 불은, 에너지는, 비트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100g, 여기 100g. 다 확인했어. 에너지 어디서 나왔어? 궁금하기만 해놓고 나는 넘어갈 거야. 생각해봐. 어디서 왔을까? 그 두 가지 법칙이 이 사람 전에 질량 보존의 법칙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설명해서 돌턴은 뭔가 변하지 않는 제일 작은 무언가가 있겠다. 그래서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자설을 내놓는 거야. 설이야. 이럴 것 같아. 원자설,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원자는 어떤 건데? 이 사람이 설명한 건 그냥 단단한 쪼개지지 않는 제일 작은 알갱이고, 원자를 어떻게 이해한 거야? 제일 작은 단단한 구의 형태로 돌턴은 정의한 거야. 자, 이건 당연해. 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원자는 절대 어떻게 될 수 없다? 여기서 출발했거든. 깨지지 않는다. 왜? 질량 관계를 좀 설명하고 싶었던 거니까. 깨지면 안 돼. 같은 종류면 이 그림이 나는 좋아. 빨리 그릴 수 있어서. 같은 그림이면 항상 같고, 다른 원자면 크기, 질량, 성질이 언제나 얘 더 큰데도 몰라. 대충 그려. 자, 다르다. 이게 옳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같은 게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게 올라가 있는데 수평이면 질량 보존 아니라고 얘기해. 돌턴이 얘기하는 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게 있어? 원자는 절대로 없어지거나
없던 게 새로 생기거나 있던 게 새로 바뀌는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 걸 원자라 하자. 화학 변화는 새로운 물질은 어떻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배열이 달라져서 다른 결합 방식을 가짐으로 해서 원래 없던 새로운 성질이 생겨.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풀턴의 원자설이었던 거야. 제일 작은 알갱이가 뭔가 있어야. 그게 몇 종류? 우리가 배운 원소기호 종류만큼이 있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흘렀는데 톰슨이 나와서 뭘 발견해? 이 사람은 전자를 발견하거든. 제일 작은 알갱이가 입자로는 이제 확장되는, 계속 입자론을 증명해 나가는 거야.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 전자가 있더라. 그런데 얘가 고전압을 줬더니 꽝 때렸더니 뭔가 튀어나오는 애가 있더라. 그래서 톰슨은 뭐라 생각해? 전자가 박혀 있을 거야. 근데 전체는 중성이거든. 그래서 전자는 잘 튀어나올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바탕은 중성을 만들어야 되잖아. 플러스이면서. 상식적인 설명이죠. 자기가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추론한 원자 모양이야. 바탕은 플러스고 전자가 나와.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딱딱한 구조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모델을 주장한다고? 푸딩 모형을 주장한다. 푸딩, 젤리포 같은 흐물흐물한, 그런데 쉽게 안에 뭐가 박혀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나 보지? 건포도가 박혀 있어서. 건포도만 빼먹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잘 빼나올 수 있는, 딱딱하지 않으면서 뭔가 튀어나올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푸딩 모형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넘어가? 3번에 러더퍼드로 넘어가. 뭘 발견해? 원자핵. 러더퍼드로 넘어가서 원자핵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 거의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핵 플러스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플러스 입자도 있고 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예견까지 해. 중성자가 있을 거라고 예견까지 한 사람이야. 러더퍼드. 그럼 나머지 다 이렇게 지나갔어. 이렇게 빈 공간이야 다. 다시 빈 공간. 그 다음에 꽉 부딪혀서 튀어나갈 거만큼 질량이 한 점에 대부분 지나간 거야. 한 점에 집중되어져 있는 모델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어디 있는데 잘 몰라.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림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전자 어디 있는데 잘 몰라요가 정답이야. 갔다 와. 괜찮아. 이걸 뭐라 하자? 행성 모양이라 하자. 우리가 행성 모양이라고 하면 니네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태양 갖다 놓고 바깥쪽에 수금지화. 이게 행성 모양이 아니라고. 이 행성 모양은 그냥 개념상 일정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거야. 어딘데? 그 당시에 어디를 우리가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할 만큼의 발전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행성 모양이야. 문제가 있다. 거기 몇 쪽? 155쪽에 한계점이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에 그림 볼래? 원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물질은 에너지의 차감이 생기면 다시 속력이 줄어들거나 증가하면 다시 속력이 줄어들면 안으로 빨려들어야 되고 등속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로 등속 운동을 하면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지. 근데 속력이 만약에 줄어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속력이 갑자기 늘어나면 밖으로 튀겨나가야 돼. 근데 여기 이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다시 흡수가 가능하더라고. 에너지를 잃어버리기도 가능하더라고. 그러면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그림처럼 빙글빙글 안으로 돌아와서 꽝 부딪히고 깨져야 돼. 다시 부딪히고 깨져야 돼. 이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 왜?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거든. 거의 대부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걸로 니네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불꽃 반응 실험이야. 불꽃 반응 실험은 이렇게 되지. 왜 촛불 그림처럼 많이 그리는데 촛불로 안 돼. 토치 같은 거 해야 돼.
화력이 굉장히 높아야 돼. 거풀꽃 속에다가 어떤 시료를 묻혀서 이렇게 시료를 묻혀서 갖다 대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나오면서 색깔이 생긴다는 거지. 에너지 흡수하는 거야. 흡수해서 색깔을 다시 빛을 방출하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다 방출한다. 그 결과적으로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했다 방출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원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리튬과 우리 심심한데 물어볼까? 지안아. 네. 자, 나트륨의 불꽃에 노란색. 좋아 노란색. 5개는 불꽃색이 나오면 좋겠다. 칼륨, 칼슘, 바륨, 자 구리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칼륨, 보라색. 보라색, 칼슘, 주황색. 주황색, 바륨, 흑록색. 자 황록색. 그 다음에 구리, 흑록색. 청록색. 화학은 예전 사람들이 확인했던 자료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가 제일 좋은 출발점이야. 물질의 성질들을 찾는 건 실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실험에서 찾아놓은 거야. 빨간색. 그 다음에 항상 중학교 책에 같이 나오는 게 리튬과 스트론튬은 붉은색이어서 구별이 잘 안 돼서 뭘로 구별해야 돼? 스펙트럼으로 구별해야 돼. 그 중에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에 그래서 원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영어 뜻이 그냥 빛의 띠야. 빨주노초파나 모지개처럼 빛의 띠. 그런데 그 빛의 띠가 선으로 생기는 애가 있더라. 선 스펙트럼이라 하자. 왜 중학교 걸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찾아놓고 너무 좋은 거야. 눈으로 보이지 않던 세계들 다 확인하고 설명했잖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이걸 아주 작은 미시세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양자화학, 양자역학이라고 아주 작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근대 세상을 이루는 근원에 다가간 시대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의 다 알 것 같아. 근데 여기 와서 툭 멈추는 거야. 꽤 오랜 시간 여기서 멈춰. 왜 멈춰? 물리에서 배우면 자 물리를 건드려서 미안하지만 프리즘을 백색광을 통과하면 백색광이 어떻게 돼? 갈라지지. 네. 굴절률이 달라서 매질이 다르면 자 파장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다르고 색에 따라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굴절해. 다시 유리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면 다시 굴절하지. 쭉 갈라져서 나오면 맞아 이거? 중간에 무지개색을 볼 수 있어. 이런 걸 보는 게 실제로 니네가 이게 과학책에서 중학교 책에 나오는 간이 분광기로 관찰하는 거 가시광선으로 관찰하는 거야. 가시광선은 결국에 프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광기, 간이 분광기는 프리즘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파는 뭐 색깔을 볼 수 있어요. 햇빛. 근데 이 불꽃 반응을 살펴보면 색깔 하나가 딱 선으로 나와. 또는 원소에 따라 색깔이 몇 개인 선으로 이렇게 관찰이 돼. 굵기도 다르고 숫자도 다르고. 그래서 구별이 가능하다. 간이 분광기가 있다는 건 그냥 분광기도 있을 거라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원소가 함량비 어느 정도까지를 가지고 분포하는 것까지 찾아놓을 수 있다. 자, 물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검사하고 싶은 게 아니다. 얘는 외워라. 조금 굴절하는 쪽과 많이 굴절하는 쪽이 있는데 조금 굴절하는 쪽에 빨간색이 도달해. 응? 얘는 외우라고. 조금 어차피 이건 중등 내신이기도 하고 물리에서도 결국엔 배워야 되고 많이 굴절하는 쪽에 보라색이 도착한다. 그러면 보라색이 도착한다는 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빨주노초 남색이 빠졌나 무지개에서? 근데 나는 그게 익숙해서 빠졌으면 빠진 대로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빨주노초 파란보가 나오니 됐니? 여기까지 도달하는 빛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 한다고?
가시광선 이렇게 알아두자. 가시광선이야. 그러면 보라색 옆은 색깔이 있는 이건 물체가 색을 볼 수 있게 하지. 빨간색 사과는 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빨간색을 반사하고 나머지를 다 흡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빛을 흡수 방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보게 하는 거야. 검은색은 모든 색을 다 흡수하는 거고, 노란색 바나나가 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노란색을 반사하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노란색이 무슨 색이 합쳐진 건 중학교 과정에서 니네가 열심히 시험 볼 때 하는 거고 물리 시간에 하고, 얘는 결과적으로 색깔을 보거나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이 빛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냥 외워놓죠. 가시광선. 됐니? 그럼 보라색 옆쪽은 아무것도 안 오나? 빛이 도달하더라고. 그게 자외선이야. 다시 보라색 옆쪽이 자외선. 이 세 가지는 외워야 돼서 그래. 자외선 필수여서 그래 지금. 빨간색 옆쪽에도 빛이 도달하는데 얘가 적외선이야. 그러면 적외선은 얘 에너지지. 태양에서 오는 백색광이 쫙 갈라졌을 때 주어진 빛의 일종이 되는 거지.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적외선은 대부분 열작용이 강하다고 얘기해서 적외선 망원경 같은 허트에 많이 이용되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열 추적하는 적외선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은 체온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주위의 온도가 다른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용되기도 하고, 자외선은 그러면 어디에 이용할까? 대부분 도달한 살균 또는 필름 감광하는 필름에 빛을 찍어서 물체가 드러나게 하는 감광, 다시 감광작용이라 하는데, 이런 것에 사용해. 살균. 왜? 여름철에 빨래 널어 말릴 때 밖에 널어 말리는 이유가 뭐야? 살고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다고. 그게 심하면 피부암 발생률을 높여. 그래서 그냥 햇빛 아래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대부분 아주 뜨거운 여름철에 자외선 차단 로션 같은 걸 바르고 지나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야. 살을 그냥 검게 태우는 그런 작용도 얘가 하고 있어. 왜 갑자기 얘네들은 왜 갑자기 얘를 설명해? 얘네들은 다 에너지라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에너지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자외선 옆에 니네가 들어보지 못한, 들어는 봤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몰랐던 얘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고 얘보다 에너지가 얘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자외선 옆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X선이 이어져. X선 아래쪽으로 뭐가 이어지느냐면 감마선이 이어지고, 적외선 옆쪽으로 니네가 전자레인지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야. 다시 적외선보다 약간 더 에너지가 작지만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보이니? 보인다. 라디오파야. 그러니까 파워 FM, 그렇지? 장파, 단파 이렇게 나오는데 파워 FM 107.7MHz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게 라디오파야. 107.7MHz면 얼마 정도 되지? 메가가 10의 6승이야. 이해되나? 107에다 0 6개를 붙여. 그게 107.7MHz야. 1초에 몇 번 왕복하는 거야? 107 곱하기 12 6승번 왕복하는 거야. 얘네가 물리 계산할 때 시간 기록기 할 때 64점 1초에 60Hz 점 찍어보라고 하면 찍을 수 있을 거 아니? 근데 지금 우리는 107.7MHz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가 작은 거. 응? 잘 봐. 쭉 이어진다. 연속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야. 에너지가 중간에 끊김없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얘가 문제야. 에너지가 딱 끊어졌어. 이렇게 수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다시 수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잘 봐. 가시광선 영역 스펙트럼 찍고 그 옆에 적외선 영역 스펙트럼 찍고 자, 그 옆에 자외선 영역 스펙트럼 찍어봤더니
선이 이렇게 4개가 관찰돼. 실제로는 더 많아.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선 4개가 관찰이 돼. 정말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니? 이어지지 않아.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처음에 157로 왔던 애가 156, 155. 자, 조금씩 가면서 속력이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이게 상식적인 거야. 근데 어떤 애가 공을 던졌는데 157 갑자기 140이 돼서 투수 글러브 안에 그러면 이 중간은 있어 없어? 없어. 여기까지 계속 157이야. 140이야. 140. 136이야. 가능해? 중간이 없이 변하는 건 불가능해 이게. 야, 이건 불가능해.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얘가. 다시 중간이 없다고 설명이 안 되게. 에너지가 이어지지 않는 거야. 왜? 전자가 계속 도는데 중간 값이 없어. 중간이. 그래서 보호가 물론 그 사람 혼자 한 건 아니야. 그 전에 흡체 복사라든가 물리 쪽에 물리역학 쪽에 굉장히 발전이 돼. 뉴턴 역학에서 그 다음 류에 나중에 파동 쪽으로 이게 빛의 이중성하면서 물리 쪽에서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물론 이제 그거에 도움을 받아. 드브로이라고 하는 파동 방정식 이런 일부 이렇게 물리에 관계되는 발전에 이어서 결국엔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선 스펙트럼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까 하는 거에서 출발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끊어져 있는 이걸 조금 유식한 단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기억해놔. 에너지의 불연속성이라 하는 거야. 에너지가 이어지지 않아. 다시 선 스펙트럼을 그냥 다른 말로 설명한 거야. 에너지가 끊어져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불연속성.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도 설명할 거야. 같은 말이야.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의 불연속성과 에너지의 양자화를 설명하자. 어떻게 설명할까? 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지. 왜 갑자기 푸딩 모양이 나왔을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도록 뭔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생각했던 저 불연속성, 에너지가 끊어져 있는 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측에서 맨날 봐왔던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먼저 핵. 전자들이 바깥쪽에서 회전하는데, 이 바깥쪽에 전자들이 회전하는 곳을 뭐라 하자? 양파 껍질처럼 전자 껍질이라 하자. 이해될까? 근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전자 껍질이 무조건 정해진다고 하자. 중간값이 없는 거야. 다시 중간값 없다고 하자. 여기도 없어. 딱 정해진 곳만 돌 수 있어. 얘는 무조건 얘여야 돼. 그래야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음 정해진 전자 껍질로만 갈 수 있다고 하자. 중간은 없어. 왜 없는데요? 아직 그걸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 아직 그걸 얘기할 단계가 아닌 건 정해져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그 정해진 거라고 쟤를 실제 현상을, 나타난 현상을 설명할 이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얘를 해석할 이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지. 중간가가 없어. 흡수하면 에너지가 더 높은 곳으로 갈 거고, 여기 있던 에너지가 더 낮아지면 중간에 이런 데 갈 수 없다고 하자. 그래야 얘를 설명할 수 있더라고. 더 낮은 곳으로 가까워지면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잃어버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원자에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될까? 위로 올라가면 다음 높은 전자 껍질로 올라가면 에너지 흡수, 낮은 전자 껍질 어디가 낮은 거야 그러면? 핵에 가까운 거. 핵에 가까운 거. 그래서 보어는 모든 원자들이 딱 수소만, 왜? 전자 하나 있을 때만 잘 맞아. 다른 건 잘 안 맞아.
저기에 근데 기초를 저렇게 세워놨더니 그 다음 단계의 발전이 가능해지는 거야.